있어. 1층에 있어. 그러면 좋은데, 그죠? 아까 팬부터 하세요? 좀 상관이 없어요. 아, 이게 저부터 할까? 저부터 하고 쌤하고 제가 네. 신간 소개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끌까요? 껐네. 북멘토 그 편집장이 계속 쪼우는데 너무 부드럽게 자기가 쪼아서 내가 원고를 안 낸다고. 자기 알고 보면 너무 무서운 사람인데 이제 화낼 거라고. 아, 맨날 일이 생기니 어떡하면 좋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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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각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제 12시 시작하는 시민 그림책 리뷰입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한번 더 크게.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왔었는데 너무 쨍하게 선물 같은 날씨를 오늘 선물 받아서 참 기분이 좋은 시민 그림책 리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책은 제가 지난번 유아숲 관련된 이제 유아 예술 사업 관련돼서 인스타에 오츠르 작가님 부르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저희 토닥을 사랑해주시는 작가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이제 토닥에서 어린이들과, 그러니까 이제 미취학 아동들인 거죠. 아이들과 함께 또 재밌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숲에 놀러 가서 어떻게 노는지도 좀 보고 이걸 어떻게 예술을 잘 풀어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림책 리뷰도 한번 우리 아이들이 볼만한 좀 두꺼운 하드보드지의 그림책들이 많은데 그 책을 소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그림책은 모두 3권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먼저 시작할게요. 모두 달아났네. 제가 이 책은 금사도서관에서 제가 빌려왔고요. 초신타 그림, 기시다 에리콕을 사계절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네, 초신타 작가님의 그림은 이렇게 아이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책 같아요. 이 책 역시 이렇게 하드보드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드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엄마랑 나랑 숲속을 지나 넓은 들판으로 갔어요. 이제 아이랑 엄마랑 들판으로 갔대요. 아마 요즘 같은 초록초록하고 파랑파랑한 그런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늘 진짜 맑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막 초록초록한 나무와 들판도 더 초록색으로 보이는, 눈이 맑아지는. 잠자리도 요즘 다니잖아요. 잠자리다! 잡아볼까? 하고 잡으려고 했더니 잠자리가 도망가기 1등이거든요. 맞아. 그랬더니 여기 공간이 잠자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잠자리 잡으려고 했다가 없으니까 그냥 공간으로 남겨놓은 거죠. 이번엔 나비도 잡으려고 했다가 날아가고. 잡으려고 하는데 날아갔다는 표현을 굳이 막 나비가 날아가는 동작을 하지 않고도 그 있었던 공간에 그 인물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졌구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뭘 잡을까요? 메뚜기. 요즘에 막 방아깨비도 보이고 열추도 보이고 슬슬 저녁 되면 풀벌레 소리가 들리거든요. 메뚜기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았어요. 모두 다 달아나는데 1등인 거예요.
아 정말 잡고 싶은데 못 잡아 속상할 그 찰나에 들판 여기저기엔 여러 가지 벌레들이 아직도 하나 가득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있는 우리 벌레가 몇 마리 됐고 저는 무당벌레 알아요. 얘도 네. 하여튼 무슨 뭐 풍뎅이? 풍뎅이, 뭐 풍뎅이 하늘소 같은 이런 거죠. 다양한 벌레들이 있는데 이런 알록달록한 벌레들이 한가득 모여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곤충 보는데 정신이 났나 봐요.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 약간 엄마가 어디 갔지? 했는데 여기야 하고 엄마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나무가 여기는 하나, 여기는 3개, 또 시작 초반에 할 때는 또 2개 이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냥 바라봐도 되는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나무의 개수는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랑 나비랑 메뚜기랑 모두 달아났지만 다른 벌레들을 많이 찾았어요 하고 엄마에게 자기가 벌레 찾은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엄마는 재밌었겠구나 라고 답을 해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책이지만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들판에 가서 새로운 벌레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번째는 자, 아까 엄마가 어디 숨었다고 왔을까요? 화장실 갔다 오셨는데 나무들?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래서 누가 숨었나? 라는 2번째 책으로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수수글 장선한 그림, 이거는 청개의 바람. 아까 약간 여름의 풍경이라면 여기는 약간 봄의 풍경 같죠? 꼭꼭 숨어라. 안 보이게 숨어라. 자, 찾으셨어요? 삐약삐약 찾았네요. 자, 찾으셨어요? 네. 누가 숨었을까요? 네, 찾았지요. 자, 이렇게 꼭꼭 숨어져 있는 그런 개구리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담에 숨어 있는 까꿍 하고 찾아내는, 여기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데 모아진, 예, 아까 모두 다라는 애도 이렇게 뭐 메뚜기며 다 같이 모아진, 종합된 다 모아진 그런 장면이 있다면 여기에도 다 한꺼번에 모아진 이렇게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캐릭터들이 자기가 순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 주인공이 이제 숨는다고 해요. 이 친구는 그럼 어디에 숨을까요? 꽃밭에 숨었는데 친구들이 못 찾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아이가 그냥 꽃같이 예쁘고 꽃같이 귀엽고 꽃같이 사랑스러운 모습이어서 이 안에 있었지만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어서 정말 꽃밭에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누구누구 어딨나 할 만큼 우리 아이들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꽃밭에 숨으면 못 찾아낼 정도로 서로의 아름다움을 잘 찾아내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장면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이들이 꼭꼭 숨어라 하면 자기 눈만 가리면 숨은 줄 알고 꼭 커튼에서 눈만 가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토닥토닥에도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막 숨바꼭질을 해요. 근데 숨을 공간이 우리가 보기에 진짜 없는데 매번 다른가 봐요.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재미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굴러 이승범 그림책이고요. 북극곰입니다. 제가 이거 누구게, 이거 뭘까? 라고 했을 때 그거 외계인 아니에요? 한 친구도 있었고, 뭐 무슨 빵이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잘 모르겠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 개미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애벌레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었어요. 자, 굴러. 자, 커다란 숲이 있어요. 이 숲에는 커다란 코끼리도 있고, 코끼리보다 작지만 커다란 곰도 있고, 자, 그리고는
곰보다 작지만 커다란 여우도 있고 여우보다 작지만 큰 닭도 있고. 뭔가 좀 말에 뭔가 좀 이렇게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작지만 누구보다 큰 이렇게 큰 단어가 또 있어요. 작고 큰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닭보단 작지만 큰 개구리도 있고 개구리보다 아주 작은 개미가 살고 있어요. 점점 좀 작아지.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을 다 같이 소풍에 갔는데 개미는 먼저 와서 친구들을 기다렸고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빵을 나눠 먹었는데 개미는 빵 부스러기를 먹었지요. 너무 조금해서. 네. 넌 부스러기만 먹어도 배부르지? 그럼 똥도 작겠다. 친구들은 깔깔 웃었지요. 아니야, 내 똥은 아주 커. 개미똥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개미가 속이 상했어요. 나는 내 똥은 진짜 큰데 애들이 너는 조그맣잖아. 막 이래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개미가 배가 아파서 똥을 쌌는데 똥을 정말 봤더니 안 거예요. 자기 똥이 작다는 거. 그래서 내 똥 작다. 네 똥 굵다가 아니고. 예. 그런데 그 똥이 어떻게 됐어요? 언덕에서부터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불러서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불고 그러고 불러서 코끼리. 전봉 하고 빠져버렸어요. 다음날 친구들이 개미를 찾아오고 개미는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손가락. 따봉. 네 똥 따봉. 네. 자,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고 친구들은 깜짝 놀라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왜 이게요? 왜 바람처럼 사라졌을까요? 이제 개미가 더 이상 작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개미가 똥 싸면 어떻게 돼요? 너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굴러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되게 아이들이 아주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지만 큰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 똥이 굴러서 굴러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던 그런 이야기 반전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었다면 여기에 주인공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인공이세요. 할머니의 노란 우산이라는 제목이고요. 릴리 샤르트랑글, 파스칼 보낭팡 그림, 양진이 옮겨 미디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빗물이. 할머니의 노란 우산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는 이름이 없어요. 나는 5살이고 아주 튼튼해요. 이 책의 주인공이 이 노란 우산이었던 거예요. 이 노란 우산이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란 우산이 처음 이 할아버지 댁에 온 게요. 이 할아버지가 파리 여행을 할머니랑 가셨는데 할머니랑 여행을 가는 동안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거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우산을 비가 오나 날이 맑아도 오늘처럼 맑아도 이렇게 우산을 항상 들고 할아버지와 여행을 다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즐겁게 그렇게 여행을 하고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완전 슬픔에 잠기신 거예요. 엄청 큰 슬픔에 잠기셔서 우울증에 걸리시고 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찾아올 정도로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항상 그 슬픔에만 잠겨있고 모든 생활을 안 하시고 있으니까 이 우산이 할아버지를 지켜보다 못해서 지켜보다 못하고 내가 할아버지를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 할아버지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할아버지 이렇게 우산 주변 우산꽂이에 꽂혀있던 우산이 움직이게 됐어요. 아주 놀랍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웬일일까 하고서 와가지고 우산을 쳐다보다가 이 노란 우산을 발견한 거예요. 노란 우산을 발견하고 보니까 할머니하고의 추억이 생각이 난 거죠. 우산을 쓰고 할머니와 여행을 하던 거.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기운을 차리시고 우산을 들고
할머니하고 추억이 있던 곳을 이렇게 동네를 막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표정이 좀 밝아지셨죠. 이렇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할머니와 추억을 회상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비 오는 날만은 우산을 쓰고 다니셨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시면 우산을 이렇게 따뜻한 벽난로 앞에다 펼쳐 잘 말리고 이 우산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추억을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비 오는 날만 이렇게 우산을 쓰고 다니셨잖아요. 어느 날 날이 쨍쨍하게 맑았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우울해지신 거예요. 우산을 쓰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기억을 못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맑은 날에도 우산을 들고 다니셨던 거, 쓰고 다니셨던 거. 다가 우연찮게 또 이 할아버지가 우산을 쳐다보더니 그래 할머니는 맑은 날에도 우산을 들고 다녔지? 기억이 나셨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맑은 날에도 우산을 쓰고서 할아버지가 다시 밖으로 나가십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세요. 이 할머니하고 이 우산을 할아버지처럼 이 우산을 가지고 오신 할머니를 만나시는데 우산끼리 대화를 해요. 너는 이렇게 맑은 날 나오는 게 처음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나도 맑은 날, 비 오는 날 어느 때라도 나는 나와.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우산도 친구가 되고 이 할아버지도 말동무가 되는 할머니를 만나셔서 네, 벤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 위에서 나눠줍니다. 벤치 위에서 네. 우산 두 개 이렇게 나란히 네, 앉아 있는 네,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얘기예요. 우정이 싹트고 있어요. 나는 기뻐서 몸이 떨렸어요. 햇빛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끝나는 얘기입니다. 여행 가서 우산 사는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곳에 우산을 사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그래서 배우자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 할아버지 저기 이렇게 슬플까? 저 그런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사라지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슬퍼해줄까? 정말? 정말까지.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하셨던 거잖아요. 몇십 년을 하시다가 진짜 허전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우울증이 올 정도로 아직 상상은 잘 안 돼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된 책이었어요. 이 책이.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이것도 똑같이 할머니의 얘기거든요. 우리 옆집에 꽃술의 할머니가 살아요. 리나 레텔리에를 지은 엄혜숙 옮긴 다봄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기 이 책이 좀 전에 봤던 책이 할아버지 책이라면 할아버지 책은 이제 혼자 사시는 할머니 얘기거든요. 그 옆집에 이 여자의 옆집에 할머니가 사신대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할머니한테 말도 안 걸고 저 할머니한테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그런대요. 근데 이 아이는 할머니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 꽃술의 할머니냐면요. 이렇게 꽃을 수레에다가 하나 가득 들고서 나가신대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신대요. 약간 행색을 보면 여기도 약간 꾸며져 있고 그죠.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이렇게 피했나? 그죠.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할머니한테 말도 안 걸고 눈도 심지어 아이한테 할머니한테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 아이는 할머니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며칠 동안 안 보이세요. 그래서 이 아이도 궁금했었어요. 밤에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궁금했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할머니가 며칠 동안 안 보이시니까 이제 집안으로 경찰들이 문을 부시고 들어가 봤어요. 근데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집안에는 없으니까 찾을 생각을 안 하고 할머니가 돌아다니시다 어디로 사라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벽을 뛰어넘었어요. 옆집으로 담을 넘어서 할머니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몰래 왔는데 할머니가 아무 곳에도 없어요. 욕실에도 없고 방 안에도 없고 아무 곳에도 없었어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안에서 나와서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할머니가 정원에 계신 게 아닐까? 항상 꽃을 들고 다니셨으니까. 그런데 할머니 정원은 꽃가풀이 너무너무 무성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네, 이 정원, 그 무성한 정원을 이렇게 막 숲을처럼 헤치고 이 아이가 갔어요. 갔는데 할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할머니를 발견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꽃잎을 활짝 피운 꽃처럼 해를 향해 웃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대요. 우리 할머니가 여기 보이시거든요. 할머니가 아마 이제 예, 정원을 송지하다가 그렇게 되셨을 수도 있고, 이 아이의 표현으로는 예, 할머니가 꽃을 보면서 웃고 있다고 했는데, 표정을 보면요 할머니는 너무 편안해 보이고 기분이 좋아 보이시거든요. 왜 우리가 고독사라고 하면은 외롭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은 이 할머니는 외롭게 돌아가셨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꽃을 가꾸면서 언젠가 올 죽음을 혼자서 준비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맞아요. 모르고, 그죠? 동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 행색 하나만 보고서도 이렇게 할머니한테 말도 안 걸고 눈도 안 마주치고 했다는 게 좀 서글프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할머니 등에 달팽이가 있었고 달팽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팽이는 뭘까? 이 친구일까? 저희가 사는 동네에 이렇게 빈 폐지를 주워 다니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몸이 좀 불편하시고 행백이 아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별로 눈의 시선에 두지 않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꼭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세요. 근데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이 할머니한테 친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그런 느낌의 달팽이도 이 할머니 옆에서 친구가 돼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할머니가 나오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등장하고 맨 마지막 할머니가 이렇게 해를 향해 누워있는 그 표정을 보면 옆에도 달팽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처음과 끝을 달팽이는 할머니의 모든 시간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 혼자 고독사가 점점 많아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있지만 이제 점점 혼자 혼밥 이런 것처럼 혼자 있다 보니 누군가가 내 이웃에 있는 정말 젊은 누군가가 죽음을 당해도 모르는, 며칠째도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번 그러지 말고 눈길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저희 동네에서는 그래도 지나가면서 인사라도 할 수 있고 누가 사는지는 알고 맞아요. 있으니까. 저희 이제 약간 여담인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있으신데 저희 차 번호를 보시더니 저건 내 통장 비밀번호야? 그러셨는데 그 할아버지 그거 말씀하시고 이틀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밝게 인사하고 가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말이 계속 남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차는 저희한테 지금 없지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당신의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시고 하셨던 어르신이 생각이 나고 그 말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며 가며 나는 인사 가운데 우리가 안부를 묻는, 네, 좀 안녕하세요 그 안부를 묻는, 네, 우리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나한테 별거 아닌 말 같지만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안부를 묻는, 네, 남은 7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남은 이 맑은 날씨, 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민 그림책 리뷰는 끝날 뻔했지만 다시 이거를 들고 아주 평범한 돼지 피부라고, 네, 불강 출판사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거 다음에, 네, 저희 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하대요. 누가 피부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네, 저 한번 잘 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1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